안녕하세요, 여러분. 6학년 2학기 수학 5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단원은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입니다. 우리 1학기 때 비라는 것을 배워봤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비를 활용해서 이 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볼게요. 과학자 직업체험에서 한 모둠이 실험하려면 유리막대 3개와 비커 4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모둠일 때와 두 모둠일 때 필요한 유리막대 수와 비커 수의 비를 구하고 그 비율을 구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문장이 길 때는 천천히 여러분들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볼게요. 한 모둠일 때와 두 모둠일 때 필요한 유리막대 수와 비커 수의 비와 비율을 구해보세요 되어 있죠. 그럼 먼저 한 모둠일 때 비를 먼저 구해볼게요. 한 모둠일 때 먼저 나온 것이 유리막대 수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커 수가 나옵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 유리막대가 몇 개 있나요? 앞에 있는 것이 유리막대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비커입니다. 유리막대 몇 개가 보이나요? 하나, 둘, 3개가 보이죠? 그러면 유리막대는 3개, 비커는 모두 몇 개?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그러면 3대 4 이렇게 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1학기 때 내용을 잠깐 되돌아가 보면 여러분들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준량이라고 했었고요. 앞에 나오는 숫자를 비교하는 양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로 3대 4로 나타낸 비를 우리는 비율로 나타낼 수도 있었는데요. 자, 기준이 되는 기준량이 분모로 가서 4분의 3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1학기 때 내용 기억나나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두 모둠일 때는 비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앞에 나오는 것은 유리막대의 수고 뒤에 나오는 것이 비커의 수잖아요. 그 수를 그대로 넣으면 돼요. 유리막대 수 모두 몇 개인가요? 3개, 3개. 합쳐서 6개. 비커는 모두 몇 개가 있나요? 4개, 4개. 모두 더해서 8개. 그러면 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자, 뒤에 있는 기준량이 분모로 갑니다. 8분의 비교하는 양이 분자로 가서 6, 8분의 6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요. 매번 비가 있을 때마다 기준량, 비교하는 양 너무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쉬운 약속을 정하도록 합니다. 비에서 비 3대 4라는 비가 있잖아요. 그 중에 기호 앞에 있는 항을 앞전자를 써서 전항, 뒤에 있는 것을 뒤후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를 써서 후항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 다시 적어줄게요. 3대 4라는 비가 있을 때 앞에 나오는 것을 전항이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것을 후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에 있는 건 전, 뒤에 있는 건 후. 쉽죠? 자, 그러면 앞에 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3대 4라는 비는 4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6대 8이라는 비는 8분의 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수직선을 보고 두 비의 전항과 후항을 비교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했어요. 자, 처음에 한 모둠일 때는 유리막대 수가 3개, 비커가 4개가 필요했었죠. 두 모둠일 때는 자, 한 모둠, 두 모둠일 때는 유리막대가 6개 필요했고요. 비커는 8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숫자를 자세히 보니 어떤 규칙성이 보여요. 모둠이 한 모둠에서 두 모둠이 됐잖아요. 자, 3이라는 숫자가 6이 되려면 어떤 수가 곱해져야 될까요? 그렇죠. 2라는 숫자가 곱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4가 8이 되었죠. 뒤에 있는 숫자도 2를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3대 4라는 비가 있었는데 이게 6대 8이라는 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에 있는 전항에 2가 곱해지면 뒤에 있는 후항에 2를 똑같이 곱해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비율을 볼게요. 비율이 4분의 3이 나왔죠? 그 다음 두 모둠일 때는 8분의 6이 나왔는데 자, 우리 분수는 약분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8분의 6은 2로 약분을 하면 4로 약분이 되고요. 6은 3으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4분의 3. 결국 한 모둠일 때의 비율과 두 모둠일 때의 비율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B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은 같습니다. 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전항에 2를 곱했고 후항에 2를 곱했어요. 그래서 비율을 나타내 보았더니 8분의 6이 되었는데 결국 원래 있었던 4분의 3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세로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두 주차장이 있대요. 가로가 30m인 가주차장에는 자동차 12대를 주차할 수 있고 가로가 10m인 나주차장에는 자동차 4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의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의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결국 가로와 그 비율을 비교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율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B부터 알아야 하겠죠. 그러면 여기 문제를 볼게요. 가주차장과 나주차장의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의 B를 먼저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비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주차장만 집중을 할게요. 가주차장은 먼저 가로를 쓰고 그 다음 자동차 수를 쓰도록 할게요. 가주차장의 가로는 몇 미터입니까? 30m니까 30을 쓰도록 하고요. 거기 30m일 때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는 모두 12대가 되겠죠? 그러면 12대가 주차가 가능해요. 그럼 비율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뒤에 있는 양이 기준양 또는 후항이라 그랬어요. 뒤에 있는 값이 분모로 가면 돼요. 12분의 앞에 있는 전항의 값이 분자로 가서 30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나주차장을 볼게요. 나주차장에는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나요? 10m라고 되어 있죠? 그럼 10m를 적고 자동차는 몇 대가 주차됩니까? 4대가 주차가 되죠? 그러면 10대 4라고 적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비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뒤에 있는 비율 4, 전항 10 적어서 4분의 10이라는 비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가주차장에는 30대 12 해서 12분의 30이라는 비율을 얻을 수 있었고요. 나주차장에는 10대 4 그래서 비율은
4분의 10이라는 비율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수직선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을 보고 두 비의 전항과 후항을 비교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주차장의 가로를 볼게요. 가로가 10m일 때는 자동차 수가 몇 대가 주차가 되나요? 그렇죠. 4대가 주차가 됐었어요. 자, 주차장의 가로가 30m일 때는 몇 대가 주차가 되었었죠? 12대가 주차가 되었었죠. 근데 이 두 수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주차장은 가로가 30m였는데 나주차장은 10m였어요. 그러면 30에서 어떤 수를 나누었더니 10이 되더라 하는 건데 여기에 어떤 수를 넣으면 될까요? 30을 어떻게 조각을 내야 10이 될까요? 그렇죠. 30을 3조각 내면 되겠죠. 나누기 3. 그러면 여기에 있는 4와 12와의 관계도 볼게요. 자, 12대가 있었는데 나누기 무엇을 했더니 4가 되었어요. 그러면 앞에 적었던 나누기 3처럼 똑같이 나누기 3을 하자. 자, 그러면 선생님이 B를 써볼게요. 가주차장은 30대 12였고요. 나주차장은 10대 4로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30이 10이 되기 위해서는 나누기 3이 되어야 했잖아요. 전항 앞쪽에 있는 항이 나누기 3을 했더니 10이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후항에도 똑같이 어떤 수를 나누어 줄까요? 3을 나누어 주면 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결국 무엇이 같다는 말이냐 하면 밑에 있는 문장을 볼게요. B의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무엇이 같다?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가주차장에는 비율이 12분의 30이었고요. 나주차장은 4분의 10이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약분을 해보면 자, 아까 3으로 나누면 10이 된다 그랬고 11을 3으로 나누면 4가 된다 그랬어요. 자, 4분의 10 약분을 또 해보면 2분의 5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나주차장도 비율을 볼까요? 2로 나누면 2 10을 2로 나누면 5가 되거든요. 2분의 5 2분의 5 어때요? 비율이 똑같죠? 결국 B가 있을 때 전항과 후항을 같은 수로 나누어도 분수 형태로 나타내는 비율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 볼까요? 하는데 우리가 B를 나타내다 보면 자연수가 아니라 분수 또는 소수로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연수로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준기가 환경학자 직업체험으로 비누를 만들기 위해 물과 폐 식용유를 섞고 있대요. 물의 양과 폐 식용유의 양을 B로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만들려고 하니까 물 1.4리터와 폐식용유 6.3리터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밑에 보면 필요한 물의 양과 폐식용유 양의 B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필요한 물의 양은 1.4 대 폐식용유는 6.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게 나타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게 자연수를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그럼 그대로 써볼게요. 1.4 대 6.3이라고 쓰고요. 자, 우리 이거 소수점 이동을 해볼게요. 자, 소수점 한 자리니까 소수점을 오른쪽 한 칸 이동했네요. 오른쪽 한 칸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곱하기 10. 자, 전항에 곱하기 10을 했어요. 그러면 후항에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똑같이 곱하기 10을 해주면
자, 6.3에서 곱하기 10이 됐어요. 똑같이 한 칸 이동합니다. 그러면 6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14대 63. 자연수가 되기는 했어요. 그죠?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우리가 분명 앞에 있는 이 과정을 거쳐서 14대 63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아직 숫자가 조금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수를 전항과 후항에 나누어도 된다는 성질을 또 이용을 해볼게요. 14와 63 숫자를 봤는데 여기 뒤에 9가 있네요. 63 후항에 어떤 수를 나누었더니 9가 되었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네모는 어떤 수가 될까요? 63 나누기 무엇은 9다.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그래요. 7이 됩니다. 후항에 7을 나눴어요. 그러면 그 비율을 똑같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전항에도 똑같이 7을 써줘야 됩니다. 자, 14 나누기 7의 값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 대 6.3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마지막 결과 값인 2 대 9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연수가 차륙으로 만들기를 했다고 하네요. 전체의 3분의 1을 사용해서 꽃병을 만들었고요. 전체의 4분의 1을 이용해서 꽃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꽃병을 만든 촬영량과 꽃을 만든 촬영량의 비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를 그냥 두지 말고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달라고 하네요. 그럼 먼저 문제에 있는 조건대로 그대로 써볼게요. 꽃병을 만든 촬영량이 얼마라고 했나요? 전체의 3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럼 3분의 1 그대로 쓰는 거예요. 꽃을 만든 촬영량은 어떻게 되나요? 전체의 4분의 1이라고 하니까 3분의 1 대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 있는 조건대로 똑같이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세요 했는데, 자, 비의 성질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앞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전항과 후항에 선생님이 뒤에 그대로 써줄게요.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 여기서 같은 수는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또는 나누어도 비율이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요. 나눠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3분의 1과 4분의 1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3분의 1을 선생님이 없애고 싶어요. 여기에 있는 분모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했을 때 선생님은 곱하기 3을 해볼게요. 자, 3분의 1 곱하기 3 대 4분의 1 곱하기 3 똑같은 수를 곱해줬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3분의 1은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1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약분이 안 되네요. 그럼 그냥 그대로 써줄게요. 얘는 1이 되고요. 1 대 4분의 3. 분명히 자연수로 나타나야 되는데 한쪽만 자연수가 됐죠? 이런 경우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곱해주면 되죠. 그대로 적어볼게요. 1 대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수를 전항과 후항에 곱해줄까요? 이번에는 곱하기 4를 해볼게요. 그러면 1 곱하기 4 대 4분의 3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이 되고 1 곱하기 4는 무엇인가요?
1 곱하기 4는 4. 그리고 약분이 됐기 때문에 3. 그래서 간단한 자연수인 4대 3을 나타낼 수 있어요. 선생님 사진에 좀 가려진 것 같은데 답을 다시 써줄게요. 1 곱하기 4는 4. 그리고 4분의 3 곱하기 4는 약분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3만 남게 되네요. 4대 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수와 분수가 섞여 있네요. 자, 어려울 것 같지만 역시나 쉽습니다. 여기 볼게요. 후항을 소수로 나타내서 나타내 볼까요? 가능할까요? 그렇죠.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몇 가지 소수로 바꿀 수 있는 숫자를 써볼게요. 기억나나요? 자, 2, 4, 5, 8. 그리고 짝을 이루는 숫자 5는 10, 4는 25와 짝을 이뤘었고요. 5는 다시 2와 짝을 이루고 8은 125와 짝을 이뤄서 1000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1학기 때 배웠던 친구들 아직 책상에 이 내용이 붙어있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없으면 괜찮아요. 다시 적어서 붙이면 되죠. 그럼 자, 분모가 5니까 어떤 수를 곱해주면 될까요? 분모가 5면 그렇죠. 5분의 1을 우리가 먼저 소수로 바꿔줄게요. 5분의 1은 우리가 2를 곱해서 10분의 분자에도 2를 곱해서 10분의 2로 바꿔줄 수 있고요. 소수로 바꾸면 0.2가 되겠죠. 그러면 0.8 대 0.2가 되니까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주면 자연수로 바뀔 수 있을까요? 똑같이 전항과 후항에 곱하기 10을 해줄게요. 곱하기 10을 해주면 한 칸씩 이동하니까 8대 2가 되고요. 8대 2도 가장 간단한 자연수가 아니네요. 그럼 이번에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눠주면 되죠. 똑같이 나누기 2를 해주면 8 나누기 2는 4, 2 나누기 2는 1 이렇게 해서 4대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전항을 분수로 나타낼까요? 앞쪽에 있는 항을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0.8은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나요? 10분의 8이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8 대 5분의 1이 됩니다. 자, 10분의 8 대 5분의 1이기 때문에 자, 똑같은 수를 곱해줄게요. 선생님은 곱하기 10을 해볼게요. 곱하기 10을 하면 자, 10분의 8 곱하기 10 그리고 5분의 1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러면 약분하면 1이 되고 또 약분을 하면 이번에는 2가 되네요. 그러면 8 대 2로 표현이 되고요. 아직 간단한 비가 아니죠? 또 똑같이 나누기 2를 해주면 4 대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고 비례식의 성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혜가 사진작가 직업체험에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편집하려고 합니다. 사진기 화면과 여기 있는 사진기 화면 있죠?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있는 화면.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컴퓨터 확대된 사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진기 화면에 있는 사진은 가로가 6, 세로가 4입니다. 그러면 가로 대 세로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6 대 4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은 가로가 18cm와 세로가 12cm라고 하니까 역시나 가로나 세로 그대로 숫자를 써주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위에서 구한 두 비의 비율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비율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6대 4 선생님이 좀 크게 적을게요. 6대 4라고 되어 있는데
이 6대 4를 자, 뒤에 있는 후항이 분모로 가고요. 분자가 가면 4분의 6이 됩니다. 자, 18대 12도 비율로 나타내면 12분의 18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율이 4분의 6과 12분의 8이라는 두 분수를 자세히 보니까 약분이 되죠. 선생님 약분을 해볼게요. 자, 약분을 2로 약분을 해보면 2, 2, 4, 2, 3은 6. 결국 2분의 3이라는 비율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것도 약분을 해보니까 6으로 약분을 해볼게요. 6, 22, 6, 38 해서 어때요? 둘 다 2분의 3, 2분의 3이라는 같은 비율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뒷내용을 볼게요. 비율이 같은 두 비, 6대 4와 8대 12를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썼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두 식이 사실은 비율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를 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 는을 쓸 수가 있어요. 해서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는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6대 4는 18대 12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비례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비례식이 있는데요. 비례식 6대 4는 18대 12에서 여기서 내용을 볼게요. 비례식이 있는데 요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숫자 보이나요? 6과 12. 이것을 외항이라고 부르고요. 바깥에 있다는 뜻이에요. 바깥이란 뜻입니다. 바깥.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두 개의 숫자, 두 개를 우리는 안쪽에 있는 안이라는 뜻을 써서 내항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수를 외항, 안쪽에 있는 이 두 수를 내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힘냅시다. 자, 3대 4는 전항과 후항의 2를 곱한 새로운 비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2를 곱해 볼게요. 3에서 2를 곱하면 6, 4에서 2를 곱하면 8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위 비례식에서 외항은 무엇인가요? 외항,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수죠. 외항은 3, 8. 내항은 안쪽에 있는 두 수, 4, 6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른 거. 14대 63은 전항과 후항을 7로 나눠볼게요. 7로 나눠봤더니 14 나누기 7은 2, 63 나누기 7은 9. 이런 새로운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도 외항과 내항 알 수 있겠나요? 외항은 바깥쪽에 있는 14와 9, 14, 9. 내항은 안쪽에 있는 이 두 수가 내항이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B가 있는데 B의 앞쪽에 있는 것, 뒤쪽에 있는 것 숫자를 보는데 앞에 있는 수를 전항, 뒤에 있는 수를 후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B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이 같고요.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이 같아요.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어도 그 비율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두 비가 비율이 같을 때 가운데 는을 쓰고 그 식을 비례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례식이 만들어지고 나면 바깥쪽에 있는 두 수를 우리는 바깥에 있는 항이라 그래서 외항, 안쪽에 있는 두 개의 항을 안쪽에 있는 항이라 그래서 내항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배웠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1학기 때 배운 내용과 2학기 때 배운 내용이 사실은 서로 연결이 돼요.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전에 배웠었어 하면서 예전에 배운 내용과
연결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옆에 혹시 예전에 내가 배웠던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하면서 항상 자기가 적었던 것들, 붙였던 것들 연결을 시키면서 공부를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수학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